네, 내일장의 최리나입니다. 1시간 늦게 오늘 장이 마감되면서 저도 이 시간에 2부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이름도 무시무시한 미국의 재정 절벽 이슈가 이렇게 빨리 시장을 급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은 11월 옵션 만기, 2년 전 도이치방크 사태도 있고요. 1년 전만 해도 이때 매물이 적지 않게 나와 시장을 힘들게 했었죠. 오늘도 결국 4천억 넘는 물량이 나온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시장은 미국발 악재까지 아는 것을 감안해 볼 때 꽤 괜찮게 선전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의 코스피 종가도 궁금한데 GS건설, NC소프트는 어닝 쇼크 때문에 두 자릿수대로 밀리고 있었거든요. 막판에 낙폭을 좀 줄였을까요? 코스닥도 7일째 오르더니 오늘은 좀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 원달러 환율은 최근 하락폭을 약간은 되돌리는 듯합니다. 종가 먼저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8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간밤 뉴욕 증시의 급락 여파에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과 미국의 재정 절벽을 맞아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하락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프로그램과 기간의 매도 물량이 더욱더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후 191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 지수 오늘 1.19% 하락하면서 1914선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였지만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개인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이면서 3,97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2,991억 원, 3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도 물량 냈고요. 외국인도 역시 오늘 1,178억 원의 매도 물량을 내면서 지수에 하락을 부추기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8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며 하락으로 장 출발했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11% 상승하면서 51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만이 나홀로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358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이면서 막판 들어 코스닥 지수 상승 반전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64억 원, 12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을 내놓았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80원 선까지 밀려났던 환율, 오늘은 상승으로 장 출발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절벽 위기에 대한 우려감과 또 유로존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상승으로 장 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환율은 3원 90전 오르면서 1,089원 30전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닷새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0.88%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면서 종가 135만 원 기록했고요. 오전장 중에서는 내림세를 보였던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 마쳤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오늘 2% 넘는 하락 흐름 보이면서 57,5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 신한지주가 오늘 4.39%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주당 1,650원씩 빠졌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3%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면서 주당 7,500원씩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오전장에서는 강세 흐름 이어가는데요. 이 오바마의 재선 수혜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지만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조금 줄여 0.74% 강보합권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CJ 오쇼핑은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4,500원씩 내줬고요. SM은 약 보합권, SK브로드밴드가 오늘 5% 넘는 급등세 보였습니다. 4,49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는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주당 300원씩 내준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 오늘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CJ ENM은 강 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며 종가 29,500원을 기록했고요. CJN이 오늘 4% 이상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81,500원에 장 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포스코아이시티는 강보합권, 인터플렉스, 전일에는 9%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3% 이상의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증권주 역시 동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삼성증권은 1%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48,600원에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은 3% 이상의 내림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고요. 미래에셋증권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 보이면서 29,450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주가가 3거래일 만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현대차만이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외에는 모두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기아차가 2%, 쌍용차는 3% 이상의 하락 흐름, 현대비아 역시 오늘 2.68% 하락하면서 주당 4,500원씩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건설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 주가가 3분기 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물산이 3% 이상의 하락 흐름, 현대건설은 4%, 대림산업 역시 6% 이상의 급락 흐름을 보였고요. GS건설이 오늘 가장 큰 폭의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11.24%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연임 쇼크로 인해 급락하는 모습 보이며 GS건설은 54,50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관련주 주가인 제약주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녹십자와 유한양행은 1% 이상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한미약품은 2%, 제일약품 역시 2.59% 상승하면서 15,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셰일가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셰일가스 관련주 역시 오바마의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데요.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였고요. BHI가 오늘 7% 이상의 급등세, SH에너지화학은 상한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휴스틸과 명품정밀은 오늘 1%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였네요. 이어서 태양광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전날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재선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던 태양광 주가가 오늘은 모두 하락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OCI가 2.18% 떨어지면서 주당 3,500원씩 밀렸고요. 하나케미칼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 한국철강 역시 2% 이상의 하락 흐름을 보이며 주당 600원씩 밀리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주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 수능일이었는데요. 이 교육주 주가는 쉬운 수능 문제에 일제히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교는 약 5합권, 첨단러닝은 4% 이상의 내림세 보였고요. 메가스터디와 능률교육, 삼성출판사까지 모두 1% 이상의 내림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주 살펴보겠습니다. 네오위즈 주가가 카카오톡 전용 음원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먼저 네오위즈는 2.72% 상승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도 2% 이상의 오름세, 네오위즈 인터넷은 강부업권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대한전선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전설이 대규모 수주 소식에 오늘 상한가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대한전선 8,570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NHN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NHN은 오늘 하락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NHN의 3분기 매출액이 12.5% 이상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4.3% 상승하면서 이 시장의 기대치를 소폭 웃돌았는데요. 또한 이 향후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의 성장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NHN은 2.56% 상승하며 주당 6,500원씩 올랐습니다. 이어서 NC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NC소프트의 급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부진 여파에 향후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상증자 루머까지 돌면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NC소프트 오늘 11.91% 떨어지면서 18만 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무섭네요. 코스닥의 상승세도요. 오늘 8일 만에 꺾이는 줄 알았는데 8일째 기관 매수 바탕으로 올랐고요. 코스피는 결국 191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막판에 기관은 물량을 좀 덜 판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현물 중심으로 비차익 활용해서 프로그램 매물을 더 많이 내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의도 쪽 분석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대신증권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재정 절벽 이슈 또 뭐 국내적으로 큰 대형주들의 실적 어닝 쇼크 소식, 또 중국 당대회 열렸는데도 중국장도 부진하고 오늘 의외로 악재가 많았던 날인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뭐 증시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는 좀 많지 않았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그 전일 해외 증시 급락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업종들의 실적 둔화 소식이 일단은 장중에 약세 흐름을 좀 더 이어갔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또 기관들의 일정한 차익 매물도 역시 국내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소식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반드시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다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이제 연말까지 남은 시한 내에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국의 구조 같은 의회의 구조는 선거 이전과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각기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타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니까 현재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재정 절벽에 관련해서 올해까지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일단 11월 중에 양당 간의 협상 중에 나타날 수 있는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결국 시장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11월 중에는 아무래도 일정 부분 상단이 제한된 가운데 변동성이 이어지는 국면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또 눈을 돌려서 유럽을 살펴보면 유럽의 경기 지표를 통해서 경기에 대한 좀 부정적 인식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스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스페인의 구제금융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경기 지표가 좀 더 부진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발표됐었던 유럽의 10월 복합 PMI 지수 같은 경우에서는 9월 46.1에서 추가 약세를 보이면서 45.7을 기록을 했고요. 경기가 역시 좀 부진세를 좀 더 이어간다면 예정과 같은 재정 축소에 대한 목표와 관련돼서도 좀 더 부정적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분간 전월에 이어서 그 방어주 컨셉의 업종을 좀 더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최근 원화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및 유틸리티 업종에 관련된 관심은 여전히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뭐 그러면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는 언제쯤 갈까요? 지금 건설주도 다시 신저가를 막 쓸 것 같은데. 뭐 일단 경기 민감 관련주 대형주에 대해서는 네. 아직은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앞서 10월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경기 지표가 좀 순조롭게 나왔었는데 일단은 유럽과 관련된 경기 지표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 호전세가 나왔을 경우에서 아마 경기 민감주가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 미국은 재정 절벽 이슈를 짚어주셨고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부진, 또 유럽도 경기가 안 좋다 우려를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 18차 당대회를 막 치르고 있는 중국이 내일 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산업 생산 등의 지표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지수 50 이상 반등에 이어서 내일 지표가 좋으면 시장이 조금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중국과 관련돼서는 지난 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10월 제조업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그 중국의 경기 바닥에 관련된 인식도 조금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경기에 관련된 컨센서스는 뭐 4분기 이후로 경기가 급격하게 반등을 나타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국에 관련돼서는 내년 3월에 중국의 지도부가 결정된 이후에 정확하게 그 이후부터 아무래도 경기에 관련된 코멘트들이 좀 더 강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뭐 중국의 경기를 미리 섣불리 바닥론을 논하기 전보다는 아무래도 내년 3월 이후에 중국 지도부의 교체와 함께 경기에 관련된 경기 부양과 관련된 코멘트들이 나올 시에 아무래도 중국 증시의 반등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일 뭐 지표가 좋다 할지라도 중국의 3분기 저점에 대한 확신만 높여줄 뿐 4분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는 또 그런 지표로 읽히진 않을 것이라서 큰 모멘텀이 되긴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대신증권 최진책임연구위원회 방어적 전략 유지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옵션 만길이었잖아요. 마지막에 물량이 더 나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약간 프로그램 매물이 늘어난 측면은 있지만 시장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진 않았는데 수급 분석 들어보죠.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급 분석하느라 오늘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국가지자체 뭐 어김없이 물량을 꽤 내어놓았는데 막판엔 좀 매도 규모를 그래도 줄여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상당히 지금 선 오바마 효과 후 반영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듯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낙폭 자체가 1% 내외로 크게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 매도세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오늘 큰 낙폭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계속적으로 소폭 매수세를 하다가 장막판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좀 매도세가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일단은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앞에 있던 갭 자체를 이 갭을 한 번 더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정적인 시각보다는요. 조금은 오늘 어느 정도의 큰 상승세 뒤에 나오는 하락세였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게 보수적으로는 좀 보지 마시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투자 주체별로 조금 살펴보시면요.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종별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군을 좀 많이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전기가스 업종이라든지 통신업종, 그래서 경기 방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외국인 움직임이 조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장중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향후의 시장 자체를 좀 더 경기 민감 업종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IT를 좋아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IT 전기전자는 제가 볼 때 쉽게 무너지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발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은 IT 전기전자 쪽은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일단은 코스닥이 일단은 기관이 만드는 어느 정도 양봉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외국인의 매도세 자체가 내일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기관의 뒷심으로 진짜 꾸역꾸역 8일째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 내일 또 외국인들의 매물은 어느 정도일지, 외국인들이 또 뒤늦게 기관이랑 같이 코스닥에 러브콜을 보낼지 코스닥 수급을 내일 잘 보자 하는 얘기 감사합니다. 오늘 특징주로서 많은 분들이 거론을 해주시긴 했어요. NC소프트와 GS건설, 어닝쇼 그 다름 아닌 어떻게 보면 기업 측면에서 실적이 안 된다는 건 최악의 악재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대량의 거래를 동반하면서 두 자릿수대로 밑꼬리도 제대로 못 달고 밀렸습니다. 대응법 알려주시고요. 우리 이상로 전문가가 뽑는 그 밖에 오늘 특징주는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일단 NC소프트에 관해서는 계속적으로요. 게임주가 스마트폰 게임주, 모바일 게임주들이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나타낼 때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지금은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김택진 회장 자체가 8천억 규모의 주식을 팔았죠.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게임 쪽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컴퓨터 게임으로는 실적적인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블레인드 소울이라는 게임을 통해서 PC 게임의 메카 역할을 좀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은 간편하고 편의성이 좋은 모바일 게임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트렌드랑 NC소프트는 맞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 자체가 지금 실적에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밑에 하단을 좀 더 보신다면 15만 원 선까지는 더 내려갈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5천 원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15만 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방법이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 GS건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11%대의 큰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에서는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내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곳이 마땅하지 않죠. 거기에 대해서 중소형 건설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의 정부 자체에서도 대형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 수준 모멘텀을 좀 많이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눈에 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GS건설은 돌파를 해야 될 곳을 내수보다는요. 지금은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쪽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쪽에서도 해답 자체를 잘 못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실적에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GS건설뿐만 아니라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GS건설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이 되기 전에 좀 파시면 좋겠는데 지금 벌써 이만큼의 규모가 떨어졌는 상태고 하단을 좀 더 보신다면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왜 이렇게 하단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4만 원쯤에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4만 원대까지 참을 수 있으시는 분들이라면 팔지 말고 4만 원대 추가적인 매수로 정말 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방법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GS건설은 뭐 4만 원대까지 추가로 빠질 수 있는 또 NC소프트도 15만 원. 일단 NC의 경우에도 일단은 팔고 15만 원대 정도에서 추가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울하네요. 오늘장 그 밖에 특징주는요? 예, 일단 오바마의 입김이 우리나라의 시장을 조금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네. 대해서 테마군도 형성이 됐죠. 일단은 세일가스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DK락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상한가 근처까지 13%대의 큰 급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장마감에는 3%대의 어느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률을 좀 거둔 상태가 나타났는데 그만큼 윗꼬리가 상당히 강하게 달렸다는 점을 조금 눈여겨보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우리가 DK락을 한번 사실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요. DK락이 일단 2분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제가 볼 때는 기대감에 좀 오르는 주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강하게 나온 게 실적적인 부분이 아직까지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3분기 실적이 나올 거라는 좀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DK락 같은 경우에도요 분명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의 일단 전략적인 보충지가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까지도 추세적인 모멘텀은 남아있고 만약에 매수를 하실 경우에는 14,000원 전후에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15,000원대를까지 보시고 단기적인 방향을 좀 접근하시는 방법도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관련주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BHI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복합화력 발전이라든지 가스 발전에 대한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일가스 관련주로는 BHI가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실적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린 DK락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 밸브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수혜주라고 여기기에는 조금 약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라리 BHI를 지금 가격대에서 좀 사시는 것도 괜찮은
세일가스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DK락도 좋지만 BHI도 좀 잘 봤으면 쉘가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관이 인터플렉스, 멜파스, 실리콘웍스, ELK 이쪽에 좀 관심을 보였는데 특징주로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예, 뭐니 해도 멜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격적인 부분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일단은 하단에서 꾸역꾸역 매물을 모아서 올라오는 그런 차트죠. 그만큼 지금은 하단 기반 자체를 단단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3분기의 실적을 보시더라도 어닝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도 되고 주가는 바닥이고 이보다 좋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5%대 어느 정도 상승폭 자체가 커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의 IT 사랑은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멜파스 같은 종목군은 터치칩과 터치 패널에 대한 이슈가 되는 회사인데요. 일단 연말까지도 홀딩을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한 27,000원짜리까지 한번 보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4,000원 전후에는 매수 가격대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는 방법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만큼 27,000원대를 절반 매도 그리고 그 이상에는 좀 더 강력하게 홀딩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분석의 특징주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내부적으로 우리 또 금통위 날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리고 유럽에서 오늘 밤에 곧바로 통화정책회의가 금통위와 비슷한 것이죠. 열리게 되네요. 내일 또 중국 장중에 지표 나오는 것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 아직 이런 변수들이 확인이 안 됐지만 이렇게 하면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두 분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따주실 두 분은요. 대신증권 안산지점의 성동경 대리 그리고 동양증권 도남지점의 김주선 대리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얘기하는 내일장 이렇게 하십시오 전략입니다. 화면 먼저 보실까요?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주식 살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그리고 반드시 그 종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종목을 고를 때 필요한 기준, 현 시점에서 저희가 여쭤봤습니다. 먼저 성동경 대리님의 답변부터 보죠. 보수적 관점을 유지한다. 매수해도 될까요?에 대한 답입니다. 김주선 대리님은 매수가 유효하다. 이유는 1900포인트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이신 것 같고요. 성동경 대리님은 고영을, 김주선 대리님은 차이나팅을 꼽아주셨는데 김주선 대리님은 중국 내수 성장주 가운데 골라야 된다는 입장이시고 성동경 대리님은 오바마 수혜 업종 그리고 실적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고영을 들고 나와주셨습니다. 자, 주식 살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한 분은 사도 된다고 하셨고 한 분은 아직 조금 보수적 관점을 얘기하셨는데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성동경 대리께 먼저 이유를 여쭤보죠. 네, 일단은 가장 어제 큰 이슈였던 미국 증시를 하락하게 만들었던 이슈가 이제 재정 절벽 이슈였는데요. 이런 것들이 연내 합의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 불투명하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12월 남은 2달 동안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이제 유럽에서 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또 스페인 구제금융 처리가 결정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유럽 얘기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 국내 변수들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관심을 좀 보시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실적이 양호한 기업들로만 선별해서 투자하는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재정 절벽 이슈도 누가 되던 간에 이거는 좀 찝찝한 부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어디서 들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근데
뭐 오히려 뭐 불확실성 해소에 다우가 얼마나 갈까 제가 봤다가 깜짝 놀랐다니까. 뭔가 좀 약간 석연치 않은. 네. 아무래도 뭐 재정 절벽 이슈는 기존에 알려졌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네. 위기 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오바마 당선에 따른 재정 절벽 이슈에 따른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롬니가 낙선됨으로써 거기에 따른 반작용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봐서도 10월 달에 이제 첫 TV 토론회가 있었죠. 이제 오바마하고 롬니가 TV 토론했을 때 그때 롬니의 지지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롬니가 지금 당선됐을 때 수혜로 여겨졌던 종목들, 은행이나 에너지 이쪽 종목들이 10월 달에 가장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어제 뭐 장을 보더라도 어제 하락률이 제일 컸던 종목들이 은행하고 이런 에너지 부분이었고요. 상대적으로 어제 이제 증시에서 봤을 때 오바마 수혜주로 여겨지는 뭐 IT라든지 셀가스, 이런 헬스케어 이런 쪽은 뭐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롬니 쪽에 조금 뭐 승리하지 않을까 이쪽을 베팅을 했었는데 거기에 좀 엇나가면서 아무래도 네네. 조금 더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롬니 수혜주가 될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던 그쪽 섹터가 무너지면서 뉴욕이 급락하지 않았나. 재정 절벽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분석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주선 대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사는 대상은 잠시 후에 얘기를 듣고요. 예. 왜입니까? 일단은 사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전에 뭐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너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말씀하신 부분 재정 절벽에 대한 건 이미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지표나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정치 불안이거든요. 네. 금융 불안은 저는 진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정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준으로 11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이제 미국 새로운 또 회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이 정도에 시작되는 회기를 이제 레임덕 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재정절벽 이슈가 또 부각이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가 재정절벽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 해도 12월 말 정도 되면은 이 부분은 공화당 쪽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노이즈가 생긴다면은 그때는 매수 구간으로 저는 본다는 입장이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자체가 1800 후반대에서 강한 지지력을 한번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항상 매수 세력이 저가 매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은 이제 오히려 저는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우리 급락했을 때 그 미국 신용등급 하락 한번 된 다음에 다음 날에 급락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년 초에도 그 신용등급 결정하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말에서 2월에 보통 한번 그 미국에 대한 검증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S&P나 이런 대형사들이 하기 때문에 네, 모디스도 지금 노리고 있죠. 예, 네. 오히려 그때가 저는 좀 두렵지만은 일단은 12월 달 소비 시즌을 앞두고는 IT 쪽 특히 특화돼서 네.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차피 봉합될 재정 절벽으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다면은 그건 이제 확실히 매수 사인은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뭘 사냐?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지만 주식을 전혀 안 하는 게 아닌 이상 만약에 조금 이제 매매를 하신다면 어떤 영역?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성동경 대리님은 이제 오바마 수혜주 좀 미리 약간 늦은 감이 있나요? 어쨌든 챙겨보자. 그리고 실적되는 쪽.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메시지는 안 주셨지만 말로써 얘기하신 중소형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그 얘기를 좀 같이 들어보죠. 네, 일단은 오바마 이제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셀 같습니다. 이것은 뭐 미리 이제 예측하고 이제 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지금부터 들어가면 약간 뭐 늦은 감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오바마 수혜 업종 중에 이제 나머지를 사펄 보면 이제 주택 건설,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스마트 및 이제 IT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93년도 8월 이 클린턴 정부 때 이제 재정 개혁이 한 번 있었는데 이때랑 비교해 보면 참으로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제 유틸리티나 통신 같은 경기 방어주보다는 IT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바마 수혜주로 업종을 꼽히는 것 중에서는 이제 IT를 좀 주목을 여전히 시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종목을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입니다. 뭐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지금 뭐 어니 쇼크도 나오고 이러지만은 오늘자로 뭐 GS건설 어니 쇼크 나오면서 두 자릿수 이상대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런 혼돈 장세에서 버팀목이 돼준 거는 실적밖에 없다. 실적이라고 하면은 3분기가 아닌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적어도 이어지는 그런 실적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실적이 되는 쪽, 그리고 오바마 수혜주, 쉘까지 약간 늦은 것 같고, IT 쪽 여전히 유망하게 본다. 그리고 하나 체크를 못한 게 이제, 중소형주 얘기인데, 사실 마지막에도 오늘 기관이 코스닥을 어거지로 끝까지, 8일 만에 플러스로 돌린 거 보면 이제 뭐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아까 수급 분석해 주셨던 이상로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IT는 뭐 대형주도 좀 괜찮겠지만, 그 밖의 대형주들은 조금 어려울까요? 일단 뭐 종목보다는 이제 지수가 이제 힘이 더 있듯이 네, 수급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워낙에 뭐 주요 변수들이 대형주가 뭐 갈 장도 아니고 뭐 변수들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는 큰 시세가 결국엔 삼성전자가 버티기 때문에 지수가 이제 버티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뭐 자동차를 포함해서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뭐 선별해서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뭐 피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대신에 이제 연말이 다가옴으로써 이제 기관들도 이제 수익률을 좀 내야 되는 그런 수익률 게임에 이제 동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중소형주들로 압축해서 좀 편입을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이 연말에 수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뭔가 또 드레싱에 나선다면은 기관이 사는 걸 잘 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자, 김주선 대리님은 약간 더 보수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사자 쪽이신데 중국 내수 성장주. 예, 일단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중국 당대표 회의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뭐 일단 큰 그림은 저도 중소형주 이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이런 부분이 이제 일정상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그동안 사실은 대형주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드리는 쪽이었어요, 항상.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주를 조금 뒤늦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펀드 시장이나 이쪽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지금 예전하고 다르게 모든 증권 회사나 운용사의 스몰캡 팀이 다 생겼거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죠? 예, 진짜 예전에는 대형사들이나 스몰캡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이 스몰캡 팀이 생겼고, 자금 자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펀드라 그러면은 절대 수익형이 있고 벤치마크를 뭐 아웃퍼폼하기 위한 펀드가 있는데 네. 절대 수익형 쪽에 돈이 좀 몰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작은 주식을 많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트렌드가 내년 초반까지도 최소한 계속 될 것 같고, 예전처럼 우리가 막 코스닥 시장 뭐 급락이 되게 많이 올라간 다음에 급락이 항상 따랐던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 코스닥 안에 중소형주는 예. 나랑 안 맞아.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예, 제가 그런 쪽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저도 스몰캡 팀 생기는 거 보고 이제 막 중소형주. 스몰캡 쪽으로 시장 전체가 지금 눈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도 이쪽으로 좀 계속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가운데 어떤 거예요? 아까 IT 정도는 괜찮다 또 얘기를 하셨고. 예, IT 쪽 뭐 이익이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IT 쪽 KH 바텍, 뭐 모베이스 이런 것도 다 괜찮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내수주, 소비재 쪽에서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제가 뭐 우리 앵커님 한 주 안 계신 동안에도 처음으로 똑같은 거를 또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제가 부분이 오니까 약간 정체되네요. 정체됐다가 제가 또 다시 오니까 올라가네요. 예.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단기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차이나킹이라는 종목을 예. 제가 사실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지금 없어 보이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중국 관련주 하면은 좀 악몽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7년 이후에 15개 정도 네. 중국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 이제 상장을 했는데 2개가 퇴출된 상태고요. 예. 뭐 성융 광전투자 이런 회사들 퇴출된 상태고, 지금 중국 고섬이라는 회사가 정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희대의 사기그대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분노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 초에 상장 폐지 결정이 되는데 사실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불성실 공시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았고 쉽게 말해서 장난을 너무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이나킹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공시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좀 그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고 있고 중국 기업에 대한 디스카운트 자체가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막판이라고 좀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번에 11월 중국 정권 교체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중국 내수 성장 테마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이 회사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중국 의약 기반 건강식품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저기 상해에서 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면은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통해서 아. 예, 한번 가보면 좋겠지만은 네. 예, 가보진 못했지만은 또 30% 정도는 이제 차 사업 같은 걸 하거든요. 마신 차. 예, 마시는 네네. 차. 그리고 이제 나머지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발표가 된 부분은 아닌데 뭐 일단은 회사에서 검토를 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만 신사업으로 그렇죠. 이제 화장품 쪽에 진출할까 뭐 이 예, 얘기 그런 정도. 부분도 있긴 합니다. 예. 예. 하지만 무엇보다 실적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너무나 디스카운트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 기업 자체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그 밸류 상으로 뭐 그러니까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여전히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 타이밍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가로 설정을 해드리되 예. 한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한 1% 정도 밑에 걸어놓으면 체결될 가능성 상당히 있고요. 음. 매도가는 단기적으로 4,000원까지 보고 사실은 그 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고점 뭐 4,000원 이상 그 이상 5,000원, 6,000원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주일 목표가는 4,000원으로 설정을 하되 추세가 좋을 경우 계속 유지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400원 정도까지 조금 장대로 나오고 종가상으로 마무리가 그 이하로 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큰 매물이 한번 나와서 조정 국면을 거친 다음에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3,4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차이나킹. 근데 어느덧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혹시 최근 올라오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거품으로 좀 섞여 있는 상승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시가 나와서 네. 명확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중국 기업의 특성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만만대 아닙니까? 그래서 5, 6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단 안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 하는 쪽으로 이미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겠지만 오늘 양봉으로 끝나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일단은 그 부분보다는 가격 대비 너무 싸다. 이 부분이 더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차이나킹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 시초가 대비 마이너스 1%대 걸어두면 아마 체결이 될 거다라고 팁을 주셨습니다. 자, 반면에 우리 성동경 대리님은요. 아까 화면 보니까 고영, 그러니까 실적이 되고 오바마 어떻게 보면 수혜주, 뭐 소비 회복, IT 쪽의 교집합이기도 하고. 네, 일단 업종 IT 쪽에서 이제 실적주를 이제 찾아봤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나온 것이 이제 고영이라는 회사입니다. 고영은 이제 그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이제 무엇을 검사하냐고 하면은 이제 휴대폰이나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쪽에 이제 들어가는 PCB 이쪽이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이제 검사하는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SPI라고 해가지고 전공적으로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장비고 이게 거의 매출의 80%를 이제 차지를 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52%에 달하는 이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회사가 이제 900여 개, 그 다음에 기술력으로는 이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이제 AOI라는 이제 신규 제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분기나 이제,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매출에 이제 잡힐 텐데 네. 이것이 이제 뭐냐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검사 장비 쪽에서 이제 후공정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3D 결국에는 이제 3D 검사 장비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2D로 했는데 동사 이제 고영에서 세계 최초로 3D 검사 장비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매출이 이제 4분기부터 이제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제 고영이 이제 분기 실적입니다. 이제 4분기 때 이제 추정되는 실적이 매출액이 플러스 33%, 영업이익이 플러스 76%, 순이익이 플러스 72% 이렇게 전 분기 대비해서 이게 나는 거고 전년 대비하면은 이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거의 200% 가까이 나오고 있는 이 놀라운 실적 모멘텀을 볼 수가 있고요. 네.
보게 되면은 지금 4분기부터는 이제 검사 장비가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도 있습니다. 그 라인업도 이제 4분기에 추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수급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용 같은 거는 이제 지금 기관 수급 종목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꾸준하게 좀 팔아왔는데 네. 10월, 11월 이제 들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점차 완화되고 다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오늘도 지금 양매수로 지금 수급이 끝난 걸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기관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에서 많이 저평가 있는 상태로 다시 한번 3만 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에 살까요? 오늘 25,000원 정도에 끝났네요. 지금 뭐 장 특성상 가는 종목이 가는 장 그래가지고 지금 뭐 많이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일 시초가에 뭐 크게 뭐 변동이 없는 이상의 뭐 현재가로 들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차트 보면서 아주 짧게 가격 설명을 목표가, 손절가도 들어보죠. 좀 10월에 괜찮다가 짧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중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은 파란색 선 120을 지지로 삼아서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 접근가는 일단은 뭐 10%대인 26,200원으로 잡아봤는데 2012년도 지금 예상 EPS를 잡아보면은 지금 2,599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목표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지금 35,000원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종목이 모관되는 이제 수급적인 좀 요인이 큽니다. 이제 BW 물량 부담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거의도 뭐 해소된 걸로 보고 있고요. 해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노리신 분들은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난주 종목 AS 듣겠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계속 끌고 오셨더라고요. 하이트진로. 네, 하이트진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수급이 지속되는 한 뭐 우리가 그 팔 이유가 없다.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일단 제가 다른 종목을 말씀드렸지만 하이트진로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저는 일단 홀딩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여전히 35,000원. 35,000원 이상까지도 사실 보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기간 수급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쉽게 이렇게 날아간다고 해서 쉽게 팔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관이 쭉 사는 한 하이트진로는 계속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성동경 대리님의 유원 컴텍. 제가 없어야 되는가 봐요. 수익이 목표가 이상 지금 10몇 % 났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은 앞자리가 바뀌었는데요. 예.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호가가 바뀌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이상 간다는 얘기인데, 네네. 지금 보게 되면 기간 수급이 지금부터라도 지금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서 이 종목 역시 하이트진로와 마찬가지로 쉽게 팔 종목이 아니다. 한번 들고 가면서 10,000원 이상대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원 컴텍 사실 목표가 넘겼는데요. 10,000원 이상 넘어가는 걸 보자. 조금 더 홀딩하십시오. 두 분 도움 말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고영 차이나킹 종목까지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능 치른 수험생들이 5시 35분이면 시험 끝나고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